오늘은 전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약속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관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주지의 끝, 그리고 가지의 끝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지가 토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겠죠? 그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되면은 가지가 기본적인 거는 2번 주지를 2가닥을 하면 2번 주지, 3가닥을 하면 3번 주지라고 하고 4가닥을 하면 4번 주지라고 나옵니다. 가지가 이렇게 저는 2번 주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는 끝은 어떻게 한다고요? 쭉쭉 곱게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게 또 부주지가 나오고 또 척지들이 계속 나오고 또 가지 끝은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나무 형태가 그렇습니다. 주지에서 부주지로 장가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 끝은 뿌리에서 활착이 된 이 영양분의 자양분을 끝까지 쭉 곱게 가게 하는 전정 방법이 가장 이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복숭아는 이 척지, 부주지에서 되도록이면은 가까이 달아달라 라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그래서 부주지에서 짧게 당겨서 하는 전정, 그걸 단초 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짧게 하는 전정, 그걸 단초 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주지에서 당겨오는 전지법. 근데 이 끝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이 가지가 위에서 봤을 때 3번 주지, 2번 주지 주로 하는데 2번 주지를 했다고 칩시다. 이 나무의 원중심입니다. 원심이면 가지가 2번 주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도 2번 주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밑에가 가다가 2가닥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척지들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척지들이. 또 여기도 부척지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척지들이 나와 있고요. 많은 부척지들이 막 나오겠죠. 여기도 주지에서 부주지가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잎눈에서 가지들이 번성을 하겠죠. 네, 오늘은 이 복숭아 주지 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지 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원심에서 뿌리 양분이 끝까지 쭉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곱게 올라갈 수 있는 전정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끝을 원 중심에서 끝을 이렇게 쭉 곱게, 요 모양이 나뭇잎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나뭇잎 모양으로 많이 선호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3번 주지. 세 가닥을 할 때는 여기 제일 이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전정법이고, 자연 유수형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주지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나뭇잎 형태로 하는 방법과 역삼각형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짧게 하는 단초 전정이 나온대요. 여기서 쭉 곱게 내려오는 단초 전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짧게 짧게 잘라주세요. 부주에서 좀 멀리 가는 건 짧게 잘라주시고, 최대한 이 안쪽에서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전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결과지는 짧은 단과지에 나오는 과실이 더 굵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짧게 나오는 가지들만 전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소위 말하는 단초 전정이라고 그래요. 단초 전정. 단초 전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 유수형 형태도 이게 강전정이라 그래서 강하게 전정을 하지 않습니다. 약전정해야 돼요. 강전정이 있고 약전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하게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정을 길게 했을 경우, 이 부분 없는 경우, 또 짧게 했을 경우, 요걸 약전정이라 그러고, 이거는 강전정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무의 반발력이 이만큼 날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끝에서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점이기 때문에, 약전정은 여기 잘랐기 때문에 반발력이 새순이 요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반발력이 약하게 나와요. 잘랐을 때, 전정했을 때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전정했을 때는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와요. 더 강하게 이만큼. 그게 나무의 생리의 생장점입니다. 영양분의 끝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강전정을 하면 할수록 도장성 아니면 새순의 가지들이 너무 많이 크게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약전정할 경우는 약하게 터져요. 그럴수록 어린 가지를 수영을 잡을 때는 약전정보다는 강전정을 위주로 해서 수영을 잡아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연 유수용도 마찬가지 나뭇잎 형태로 이렇게 전정을 하는데요. 삼각형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외에 있는 것들은 가지 전정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곱게 나가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멀어지는 것들은 최대한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만 키우고, 여기 있는 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짧게 하는 단초 전정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잘라주고, 여기까지만 키워주고, 여기까지만 키워주고, 여기까지만 키워주고, 짧게 단초 전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 날리고, 이렇게. 요게 자연 유수형 형태로 약전정을 하는 경우예요. 강전정은 어린 나무 위주로 하고, 약한 나무에는 오히려 강전정을 합니다. 강한 나무에는 약전정으로 많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짧게 약전정을 해서 최대한 당겨 주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단초 전정, 짧은 전정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면은 더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지의 끝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곧게 끝까지 쭉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전정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끝은 어떨 것이냐? 끝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나무의 자연 유수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은 과실을 많이 달 수 있고, 공간 확보가 아무래도 가지가 2본 내지 3본 주지를 하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가지 삼각형을 했다 치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형태든
역삼각형 형태를 하더라도 공간 확보가 이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이 생기니까 역삼각형에도 괜찮다. 다음은 또 나무니 형태도 괜찮다. 이게 첫 번째 전정할 때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웃자람 가지, 도장지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도장지, 웃자람 가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도장지가 왜 생기죠? 생기는 요인이 뭘까요? 도장지 생기는 요인이? 가지가 있다면요? 가지가 있다 쳐요. 가지는 대부분의 각도를 봤을 때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다 쳐요. 이렇게 있으면은 각도가 여기 주지에서 각도를 봤을 때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유격거리가 있습니다. 각도가 있을 때 요 나무의 각도가 각이 45도 이하일 경우 45도 이하일 경우 그러면 방법을 가지가 45도 이게 45도일 텐데 45보다 좀 낮을 경우 이렇게 됐다.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됐다. 이래 버리면은 가지가 도장지가 펴요. 이렇게 자고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도 있고. 그럼 도장지들이 여기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주제에서 여기서부터 도장지가 막 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더 강하게 튀겠죠. 막 터져요. 웃자람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웃자람 가지를 지금까지는 다 여기다가 다 잘라라 그랬어요. 다 잘라버려. 정리하시고 척지들만 여기 살아있는 옆가지들만 이용하시라 하면 다 잘라라 그랬는데 두 번째 전정의 약속은 이 웃자람 가지를 다 정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웃자람 가지가 생기는 이유는 도장지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가지예요. 가지의 분지 각도가 45도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낮아질 경우마다 또 오히려 도장지가 더 많이 터져요. 오르면 오를수록 나무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도장이 덜 터지는데 대신에 여기 나무 힘이 너무 세져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만약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도장지가 생길 경우에 가지가 있는데 도장지가 있다 쳐요.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낮게 폈는데 도장지 이렇게 있는데 도장지들이 척지들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척지들이 이렇게 자랄 텐데 도당성 가지들이 여기부터 막 터져요. 가면 갈수록 좀 덜 터지겠죠. 나무 생리상. 가지가 이렇게 도장지 가지가 막 터져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분지 각도가 너무 낮았을 경우에, 두 번째는 비료, 그러니까 질소 또는 인산질 비료를 많이 세했을 때는 이런일이 막 터져버려요. 질소 인산에 대한 그런 성향이 많으면은 질소가 하는 일은 생장을 촉진시키고 신장을 하는 게 있어요. 신장을 하려는 그런 게 있고, 인산은 잎과 줄기를 더 크게 탄탄하게 키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인상 과다를 하게 되면은 자꾸 몸집만 키우게 되기 때문에 밥을 에너지를 많이 먹었으니까 어디에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막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시비할 때도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료할 때 또는 걸음을 너무 많이 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당성 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잘라버린다고요? 옛날식으로 다 잘라라 그랬어요. 이걸 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척지가 이쪽 척지만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자를 것이 아니라 자르더라도 방법이 있고요. 자르지 않을 경우는 이쪽 가지 척지가 있고 이쪽 가지 척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어릴 때 살짝 꼬집어서 비틀으세요. 그래서 가지를 유인을 하세요. 끈을 당기든지 아니면 없는 가지 쪽으로 끈을 매다가 여기다가 말뚝을 치든지 얘가 끈을 당겨서 이쪽으로 당기세요. 이쪽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쪽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게 굳어져요. 이걸 유인을 언제 하냐고요? 유인을 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끈으로 유인하거나 무슨 유인을 할 때 유인할 시기가 언제 유인하면 좋겠어요? 물을 오르기 전에, 물을 내리기 전에. 어디에 좋겠어요? 유인하려고 그러면은 가지가 부드러울 때가 좋겠죠. 아니면 딱딱할 때가 좋겠죠. 어떨 때가 좋겠어요? 가지를 유인하려고 그러면은 부드러울 때 당기는 게 유인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지는 유인할 때는 부드러울 때는 좋지만은 그 가지가 굳지를 않아요. 굳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내려갔을 때는 나무가 딱딱하기 때문에 유인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기가 가지가 터지거나 깨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유인할 때 언제가 가장 좋냐고요? 물이 내려가기 전에 가을로기에 유인해 놓으면은 그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겨울에 나무가 딱딱하게 굳어져요.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양 양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견고하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봄 되면은 죄송합니다. 가지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유인할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드러울 때 계속 고착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겨울로기엔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 방향성 시기가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도 상기하시고요. 그게 첫 번째 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당지는 이 도당성 가지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뉘어서 이걸 살짝 뉘어서 도장지로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결과지로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지 전정을 요렇게 잘라요. 요거 잘라버리고 요 가지를 키우는 거죠. 요렇게 잘라버려요. 요거 다 버리고 요거 마찬가지 요렇게 잘라요. 요 가지를 결과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결과지로. 그러면은 요게 8m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잘라버렸잖아요. 요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면은 여기 눈이 없을 때는 잎눈만 놔둬도 가지가 돋아나게 돼 있어요. 잎눈만 놔두면 돼요. 가지는 항상 제가 눈을 하나 놔두라는 얘기가 잎눈을 놔두라는 얘기예요. 잎눈을. 도당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 없이 쭉쭉쭉 새순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잎눈 하나만 놔두고 잎눈 하나 또 두 개를 놔두고 이거 잘라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라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잎눈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요. 이렇게 8월이나 7월 되면은 딱 돋아나요. 이게 얘네들이 내년에 결과지로 될 거예요. 여기 무조건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를 지금 이 가지처럼 결과지로 되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열매를 달 거예요. 여기다가 열매를 달 거예요. 유비 도당성 날라버리니까. 그럼 이 강한 힘이 결과지로 대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지로 대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열매를 달면은 도당지를 잘라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조차 싫다. 이거조차 싫다. 열매도 싫고 그냥 자체가 싫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잎눈을 무조건 놔둬야 돼요. 여기 잎눈을 무조건 놔둬야 되는데, 왜 놔둬야 되냐면은, 여기 가지에 나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척지만 있다고 치봅시다. 그럼 햇빛이 계속 여기다 내려 쬐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강한 태양 땡볕이 내려 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지에는 5년이나 6년 지나버리면은 가지 척지들만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다 노출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메말라요. 터지고 갈라지고 가뭄으로서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갈라지고 터져버려요. 그럼 나무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이 터지는 가지 사이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거나 하면은 여기서 썩어서 문드러서 밑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지의 위에는 무조건 눈알을 놔두고 가지를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무 펌프가 밑으로만 물이 지나가면 힘들겠죠. 가지 위에도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나무를 키우려면은 위에, 이건 배라 그러고 이건 덩이라 그러는데, 덩대 위에 도장성 웃자랑을 다 잘라버리면 나무가 빨리 늙어져요. 빨리 죽고요. 오랫동안 나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성 가지 세 번째는 결과지를 만들지 않냐 하더라도 이 덩대 위에 있는 잎눈 하나라도 놔두면은 거기에 가지로 해서 그늘을 가리게 해줘야 된다. 제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 얘기했다는 게, 통풍 잘 되게 해주세요. 햇빛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햇빛 너무 잘 들어가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일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덩대 위에는 무조건 결과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또 여기다 가지를 유인하지 않더라도, 덩대 위에는 잎눈에서 다시 가지를 만들어서 그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덩대 위에. 요게 전정 약속의 세 가지, 도당지 또는 웃자람 가지를 모조리 정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숭아를 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가를 만드는 방법. 그럼 대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대가가 나올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초전정, 장초전정을 말씀을 드렸죠. 대가는 주로 짧은 단과지에 대가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척지들이, 이제 주지에서 척지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나요. 그럼 이제 부주지가 가지가 이렇게 나겠죠. 아이고야, 부주지가 이렇게, 이제 또 여기다가 가지들이 또 이렇게 돋아나겠죠. 단가지, 작은 결과지들이, 여기도 복숭 형태예요. 그 복숭이랑 자두랑 매실이랑 살구랑은 사촌간이니까 다 접이 잘 돼요. 다 사촌간들이에요. 나무들은 항상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작은 단가지를 많이 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 매실 같은 경우는 짧은 가지를 더 많이 내는 성향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부채꼴이든 나뭇잎 형태로 막 자라난다고 이렇게 쳐요. 이랬을 때, 과실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정을 할 때, 짧게 전정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전정을 할 때, 나무 끝에 생장점, 옥신의 영향이 있거든요. 옥신의 영향이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린 나무들, 수세 잡을 때, 가지를 2번 주지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짧게 자르버리면은, 어린 가지도 막 자르면은, 얘네도 반발이 막, 멈칫멈칫거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 가지 잡을 때도 어린 가지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어린 가지 애들이. 이렇게 생겼다 쳐요. 근데, 어린 가지를 있는데, 나는 2번 줄을 잡고 싶어. 2주지하고 2주 잡고 싶어. 요거와 요걸 잡고 싶어. 이것도 2번 주제로 이렇게 잡고 싶어. 그런다고 얘네들 단방 바로 탁 자르지 마세요. 바로 탁 잘라버리면은 이 나무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 확 하고 튀어버려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발력이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절단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절단이 너무 강하게 버리면 확 튀어버려요. 그러면 전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가지를 어린 가지 같은 경우에 1년생, 2년 된 가지를 요 가지로 키우고 싶다 하면은 짧게 잘라야죠. 짧게 여기다가 꼬집어 주세요. 이렇게 짧게. 이건 놔두고 이 가지가 필요 없으면 짧게, 이 가지는 좀 짧게, 요 가지만 키울 거니까 요 가지만. 내가 원하는 가지는 2번 주지 요렇게만 키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커지는 거 보고 또 요렇게 여기 1번 그리고 당겨 보세요. 요거는 바닥 잘라버리고 1번. 여기서 두 번째는 말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바짝 정리해버리고 이것도 2번을 바짝 정리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잘라버리면 되죠. 3번 때나 4번 때나. 그러면 이 가지가 이제 서서히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처음부터 다망 잘라버리면 확 터져버려요. 막 귀신처럼 되어버린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가지가 이렇게 2번 주지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3번 가지로 두 가지로 키우고 싶어요. 했을 때 당장에 메가이 치듯이 확 치지 마세요. 막 튄다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단에 대한 반작용, 반발력이 확 생깁니다. 확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씩 손톱으로 꼬집어 주세요. 이렇게 꼬집어 주시고 첫 번째로 꼬집고 두 번째도 꼬집고 세 번째 꼬집어서 딱 잘라버리고 걷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걷어내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2번 또는 3번 4번 주지로 두 갈래가 쫙 곱게 나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게 쫙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정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반발력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 형태라든지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이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정의 가장 큰 이유는 반발력을 무시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여기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터져요. 그냥 막 난리 나요. 더 난리가 나요. 내년 아니고 올해 난리가 나요. 그냥 막 봄, 여름 되면 막 이게 막 엉망이 돼요. 오히려 짧게 약전정을 해서 약전정 플러스 어떻게 한다고요? 단초전정이 낫더라. 뭐에서는? 대부분 복숭아에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자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두도 물론 강전쟁하라는 게 아닌데 장초전쟁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죠. 힘이 세지니까. 근데 복숭아는 그렇게 힘이 세지지 않아요. 살구 같은 경우에는 양살구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약간 장초전쟁 해도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구도 양살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전할 때는 가장 원하는 거는 짧은 단과지에 대과가 많이 맺히더라. 짧은 가지에 결과지가 많이 맺히더라. 제가 이거 왜 그리는 줄 아시겠죠? 전정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절대 주지것은 약속 하나가 뭐냐면 주지것은 맨 첫 번째 주지것은 무조건 열매를 달면 안 돼요. 계속 쳐져요. 쳐지니까 주지것은 열매를 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복숭아를 이렇게 다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정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전정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색깔 나오는 걸로 해서 색깔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지는 살리고 이 주지에 곱게 나가는 방법이 좋다 그랬죠? 요거 살리고 정리하고 이거는 난 버릴 거예요. 이 가지는 내가 정리해 버릴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때는 좀 빨간 글씨가 낫겠는데 빨간 게 없나? 정리를 했어요. 단초 전정이고 약 전정하는 거예요. 요 가지를 살려요. 요가 쭉 내려오는데 물론 여기도 키울 수 있겠네. 여기다가는 하나는 가시를 달고 요건 정리를 하고 요건 정리하고 이거 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단초 전정이에요. 이렇게 몇 떨어지냐? 단초 전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가지는 버리자. 요렇게 살리자. 이건 버리자. 단초 전정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버리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요렇게 살리자.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살리자. 요렇게만 살리자. 잘라버려. 요거는 살리자. 요거는 버리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 복숭아를 굵게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방법이 복숭아를 굵게 하기 위해서 실하게 만들기 하는 방법이니까 원주지에서 또는 부주지에서 가까이 있게끔 하게 하는 방법이 단초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약 전쟁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강전쟁 해버리면 반발이 너무 힘을 다 글러도 놔버리니까 영양분이. 강전쟁 해버리면 여기서 영양분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약 전쟁을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이 당겨달라는 거예요. 척지에서 가까이 당겨달라. 가까이 이 중심에서 가까이 당겨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까이 멀리 가는 거는 다 잘라달라는 거. 버리자. 가까이 당겨달라는 거. 가까이. 요게 전쟁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정 약속을 지켜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과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